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온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급변하는 입시 및 교육 환경 중3 학생 학부모 준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중3 학부모님 다 오신 거 맞죠? 아닌가? 혹시 초등학교 학부모님 오셨나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16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가 그러마를 떼고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걸음마를 떼서부터 소위 말하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애플땡이라는 유치원에서 사세고시라는 걸 준비하셨죠, 다들? 안 하셨나요? 개땡 학원 영유를 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초등 수학 연산을 시작을 시켰고 말도 잘 못하는데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고등학교가 아니죠. 미국 초등학교 영어를 끝내고 우리가 7세 고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소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 빅5 어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초등 전부터 저희도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 수학은 끝내놓고 4, 5, 6 수학을 시작하면서 소땡, 푸땡이라는 거기를 보내면서 이제 황땡을 준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3, 4 이후부터 초6까지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랑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학은 끝내놓고 중학교 올라가는 게 국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3입니다. 그죠? 사실 그게 국룰은 아니죠. 국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부모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으면서, 그런 국룰을 지키면서 상위권 대학 들어간 친구도 봤지만, 그렇지 않고도 상위권 대학 들어간 친구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3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우리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 입시가 큰 판으로 바뀌는 어떤 그 입시에서 지금 중3 우리는 1번 타자인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정책 변화에 맞추어서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 될까라는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약 2시간, 한 12시까지 제가 저희들 메가스터디라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 정책에 대해서 사교육 업체라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교육 쪽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대입 개편안 아시겠지만 핵심이 딱 2가지거든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겁니다.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2가지가 정말 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갑니까? 뭘로 대학을 갑니까? 뭘로 갑니까?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 갈 때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거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는,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능이라는 성적 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라에서 출제하고,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한 방에 끝나는 시험이 수능으로, 성적으로 나는 이 대학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2가지로 가지고 지금까지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2가지 수단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내신 5등급제, 그 다음에 수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큰 판이 바뀌었어요.
큰 판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수능 큰 변화의 핵심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석차 등급의 의미는 사라지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번 큰 대입 개편안의 이 변화에 보고 핵심은 이거다.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강연하면서 이 내용을 주구장창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석차 등급의 의미는 사라지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입시판에 우리 아이가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이 동네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 자사고로 가든 간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석차 9등급제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1등급이 몇 %까지입니까? 4%까지죠. 초등학교는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석차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90점 안 넘기면 뭘 받는다? A라는 걸 등급을 받는 거예요. 석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간혹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 저랑 상담할 때 어떤 어머님은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한 1등급 정도 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중학교 때. 그냥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만 넘기면 야 잘했어. A 성취도 줄게. 야 80점이야? 80점대야? 조금 더 분발하자. B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석차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뒤통수를 맞게 되죠. 중학교 때까지는 90점만 넘기면 A라고 칭찬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만 90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등급이 완전히 점수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속한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석차 몇 프로 안에 들었냐에 따라서 나의 내신 성적의 등급은 달라지는 그런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 9등급제입니다. 1등급은 몇 %? 4% 안에 들어야 돼요. 송파구의 고등학교가 보통 한 학년에 한 270명, 250명, 많으면 300명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00명을 칩시다. 300명 중에서 내가 1등급을 받으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12등 안에 들어야 돼요. 한 개 반이 한 300명에 10개 반 있다고 치면 반에서 소위 말 1등을 해야지만이 내가 4%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중3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식이 바뀝니다. 석차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 완화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완화되죠. 그러면 기존의 1등급은 4%인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이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4%가 아니라 10% 안에 들면 1등급이라는 숫자를 받게 되네.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 안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저게 중국 시조 아닙니다. 서성하니 중경외시 홍동건숙이에요. 고전 시가가 아니에요, 어른들. 자, 10% 안에 들면요, 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내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중3들은요, 지금 고1들이죠? 지금 고1들은 10% 안에 들면은 소위 말하면 스카이 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10%에 속한 아이는 4%의 벽을 뚫을 수가 없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에 들면은 스카이를 품을 수가 있죠. 왜? 허들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10%인지 1%인지 3%인지 4%인지 어떻게 알아? 없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1학년들은 4%라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1등급의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어요. 즉 우리는 10% 안에 들면은 서울대, 연대고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들은 10% 아이는 절대로 꿈꿀 수가 없죠. 왜? 본인 학교에 4%의 아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희망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안 드려볼게요. 여기에 있어요. 10%예요.
10%아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전교 1등과 동급이라는 거야. 이제 나 눈치 볼 필요 없어.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뭐야? 1등 하는 놈과 똑같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반에서 1등 하는 놈이 4%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 연대고대 갈 텐데. 나 이제 10%야. 3등 좀 했어. 괜찮아. 갈 수 있지.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4등 하는 아이가 문제죠. 소위 말해 이게 몇 프로입니까? 11%죠. 11% 아이가 10% 아이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10%, 12%뭔 차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기존 석차 등급을 따지면 누구랑 동급입니까? 누구랑 동급이에요? 4등급 아이와 동급인 거예요. 지금 4등, 9등급, 석차 9등급제는 4등급까지 몇 %냐 하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40%까지 4등급이에요. 근데 11% 아이는 내가 11% 된과 동시에 어떻게? 34% 기존의 4등급 아이가 동급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3등급이 몇 %까지냐면 23%까지예요. 지금 현재 9등급 체계에서는. 근데 2등급 11% 아이는 지금 11%는요 2등급이거든요. 9등급 체계는. 근데 얘가 11%가 딱 된과 동시에 뭐야? 2등급 똑같은 2등급이라는 그 이자가 그런 이자가 아니죠. 이자가 기존의 4등급과 똑같은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0%와 11%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송파에서, 잠실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마 이게 보면 글로벌 탑100을 대학을 비전을 선포한 대학입니다. 글로벌 탑100, 가천대학입니다. 지금은 정말 가깝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가면 저 대학이 진짜 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엄청 멀구나. 집에서 정말 가까운데. 가천대학입니다. 이 가천대학은요, 가천대학은 아마 여기 좀 발빠르게 정보를 많이 얻으신 학부모는 아실 겁니다. 기존 석차 9등급제에서 이 가천대를 가려면 몇 등급 나와야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한 3등급 나오면 되거든요. 9등급 체계에서. 가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천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천대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처장 입장에서, 총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천대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아니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딱 석차 등급을 봤을 때 1등급 아이들이 가천대를 지원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천대 입장에서는 1등급, 내신 1등급은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않아. 수능 1등급이 과연 우리 학교에 지원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가천대는요, 딱 보면 대입을 선발하는 수단이 딱 이거예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건 가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학, 서울대 논술 안 보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논술 안 보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라는 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천대 총장이라면, 가천대 입학처장이라면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을 봤을 때 어떤 수단으로 선발하는 게 가천대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할까요? 가장 유익할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집요가, 대학마다 모집요가를 보면 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과연 이 대학이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하는지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천대는 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에서 어떤 전형 방식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을까요? 네, 수능입니다. 수능을 무려 본인들의 모집 전체 정원의 34%를 수능으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능으로 많이 뽑을까요? 두 번째로 많은 이웃을 뽑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상품권이 있으면 어머니 상품 드리고 싶네요. 논술이 26%입니다. 그럼 왜, 아까 30 몇 프로죠? 다시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34%랑 26%. 34%랑 26%. 몇 %입니까? 모집 인원의 60%를 논술과 수능으로 선발합니다. 그럼 얘가 논술과 수능이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 논술과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겠죠?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4,000대는 논술과 수능으로 많은 인원수를 뽑을까? 그쵸? 내신으로 뽑자니 학교 내신 성적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일단 4,000대는 안 올 것이고, 그러면 3등급 대 아이들이 올 텐데, 3등급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학교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못해도 그 학교에서 23%나 되는 아이들인데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3등급만 되는 아이들 왔으면 좋겠는데 4등급도 온단 말이죠. 4%나 되는 아이들, 40%나 되는 아이들. 3, 4등급에 온다는 거죠. 그럼 이 3, 4등급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내신으로 뽑을 3, 4등급이라고 한다면 일단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1등급이 자꾸 피라미드 이런 말문꼴이잖아요, 등급이. 그럼 3, 4등급 애들이 많은 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뽑아봤자 우리가 내신 가지고 뽑기에 척하면 이 껄떡지근하고. 그럼 답 나오는 거는 뭐야? 논술은 가천대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 보고 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대학 수준에 올리면 이 정도는 네가 풀어야 돼. 가장 좋죠. 대학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평가해서 그 점수를 뽑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수능인 거죠. 수능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한 날 1시에 모여서 똑같은 시험지로 그 성적으로 뽑는 거니까. 그걸로 가지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그래. 이 정도 실력은 우리 대학 올만하지.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을 보겠다는 거죠. 2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예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 용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는 뭐예요? 그냥 닥치고 네가 어떤 고등학교 잠실에 있든지 네가 저쪽 시골에 있는 일반고 왔든지 모르겠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 중요한 거예요.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이런 잠실, 이런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등급 받은 아이와 내신 경쟁이 별로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지방에서 내가 1등급 받은 아이와 누가 우수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 1등급 아이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송파에서 3등급 받은 아이와 지방에서 1등급 받은 누가 우수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송파에서 3등급 받은 아이가 우수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좀 내신 경쟁이 치열한 동네에서 치열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좀 헐렁한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친구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학생부를.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내신에서 3등급 나온 아이가 가천대를 갈까요? 가천대 지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친구는 지금 아마 정식 파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3등급으로는 가천대밖에 못 가니까. 내가 강남 송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얘는 정시, 그냥 수능에 오래 갈 겁니다. 그럼 가천대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자고 하니 우리 학교에 올 아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13%밖에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어차피 지금 중학교, 우리들이 고등학교 딱 선택 여부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송파를 탈출하겠습니다. 제고향 영주인데 영주 요구에 우리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런 선택을? 특목고 자사고, 여기, 보인고, 배제고 가기, 한영외고 가기 조금 그래. 우리 아이가 가서 내신에서 밀리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으로 그런 좋은 고등학교 선택을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그 내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아주 가까운 이 가천대는 과연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이거든요. 이 학교는. 교과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은 학생부 우수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교과 100%입니다. 네가 어떤 고등학교 나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내신 석차 등급만 가지고 뽑을 거야 라는 게 교과 학생부 우수자, 교과 100%입니다. 정성평가하지 않습니다.
숫자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까이에 있는 이 가천대가 과연 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으로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기준 주거든요. 두 개의 등급합이 5에 6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는 이 교과 전형에 2023학년도 입시가 아까 4학년도는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가천대는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2.7등급의 아이들이 가천대에 내신 성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2.7등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5과목 공부 수업을 듣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5과목 수업 듣거든요. 2.7등급이라면 몇 등급 나와야 돼요? 이 5과목이. 2.7등급이라면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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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나오면요. 2.8%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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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2등급 두 개 있으면 몇 퍼센트? 몇 숫자 등급이 2.6등급입니다. 4등급 하나 있으면은 가천대는 못 간다. 내신 성적으로. 가깝고도 먼 곳 대학입니다. 자, 2.7등급. 9등급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 위치했냐면은 2.7등급이라면은 이 친구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한 이쯤에 속해 있어요. 3등급에서도 약간 요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5등급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럼 2.7등급이라면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5등급 체제라고 한다면. 한 여기 몇 퍼센트예요? 한 50% 밖으로 튀어나와죠. 50%라고 한다면 지금 9등급 체제라 몇 등급이에요? 제가 뒤로 넘겨볼게요. 50%라면 5등급이에요. 가천대는 과연 5등급 체제일 때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까? 그래서 제가 전제 석차 등급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천대는 더 이상 석차 등급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저 교과 전형 어떻게 할까요? 21%를 뽑는 저 교과 전형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7등급이라고 하지만 보면 이게 충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충원율이 뭐예요, 여러분? 합격했더라도 아이들이 뭐야? 안 가고 다른 학교로 도망친 아이들이죠. 그럼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충원율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가천대는 2023학년도 가천대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충원율이 192%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몇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 또 용어 좀 생소하십니까? 정원이 100명이라면은 100명 딱 맞추면은 0%죠. 1등부터 100등까지 합격했잖아요. 100명이 정원인데 경쟁률이 3.1이야. 그럼 300명이 지원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300명 지원했으면은 192%라면 두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고 한다면은 300명 중에서 몇 등까지 합격한 거예요? 100%라면 200등까지 합격한 거예요. 100%잖아요. 한 바퀴 돌았고. 그러니까 100등까지는 등록했다 안 했다? 등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등까지 합격인 거죠. 근데 192%가 두 바퀴 돈 거잖아. 200등가 190, 그러니까 192번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기자가. 그러니까 192%인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럼 실질적으로 300명 지원했지만 경쟁률은 거의, 그죠? 1대1의 경쟁률이었던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까? 내신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돌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3등급 때, 2.7, 3등급 때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대학 갔다가 저쪽으로 빠지고 가지고 가천대는 충원율이 192%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무슨 말씀인 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는요, 충원율이요, 383%예요. 6명 중에 경쟁률이 10.7이었는데 예비 23번까지 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가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입니다. 아까 전에 교과 100이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2.7등급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2.7등급 아이들이 합격을 했는데 평균으로 이 교과 100이라고 하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했을까요? 뭘로 선발했을까요? 뭘로 선발했을까요? 충원율이 192예요. 사회복지학과는요, 383%예요. 그럼 이 전형의 변별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수능 최저학 몇 기준. 아무리 내가 전교 2등급 했다 하더라도 이거 못 맞추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경쟁률이 아무리 막 10대 1, 20대 1이라고도 이렇게 보잖아요. 사회복지학과 경쟁률이 10.7대 1이지만 이 지원한 아이들 한 60명 정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한 64명 지원한 거잖아요. 64명 중에 과연 이거 수능 최저 맞추는 아이들 비율이 몇 %일까? 거의 없다. 이게 순번이 도는 게 이게 물론 등록 안에서 도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경쟁률이 10.7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수능 성적 딱 발표되면 경쟁률이 저게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요, 가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석차 9등급제에서 2.7등급이에요. 우리는 5등급제라고요. 과연 가천대는 이 전형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모르죠. 기다려봐야죠. 가천대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가천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어요. 2026학년도입니다. 2026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석차 9등급제까지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런 식으로 석차 등급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지만 이거를 다시 변환 등급을 매깁니다. 5등급 체제로 바꿨죠. 기존에,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9등급 체제라고요. 근데 1등급, 2등급은 뭐야? A를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뭐든 A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땡키고 누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1등급 아이는 가천대 지원하지 않거든요. 짜증 낼 리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3, 4등급 봅시다. 아까 전에 가천대 몇 등급 온다고? 2.7등급이잖아요. 3등급, 어떻게 운명은 3등급 아이들 오는 거야. 근데 봐. B죠. 3등급과 4등급 동급을 취급하죠. 여기서 정말 짜증내야 돼요. 3등급 아이가. 뭐야 이거. 내 4등급 아이가 동급을 취급받네? 내 석차 9등급제인데? 이 가천대를 다시 5등급 변환시키네? 이게 뭐야 이게. 가천대가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5등급 체제잖아요. 그리고 5등급, 6등급. 5등급은 딸랑 C. 그 다음에 6, 7, 8, 9, D, E. 오지 말란 얘기죠.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의 2026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혹시 이 자리에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알아요. 가천대가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고 희망을 느끼죠. 야, 4등급인데 나쁘지 않은데? 예. 수능 최저만 들어오면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면접도 안 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대부분 이쪽 아이들 올 텐데, 결국은 어디서 성분한다? 여기서 성부가 난다라는 거죠. 난다. 근데 우리 아이가 5등급 하나 딱 있다? 그럼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2등급 하나 있다? 와, 가천대는 확실히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9등급 체제인데 왜 이렇게 5등급 체제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가 5등급 체제니까 얘네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면모를 보면서 과연 이 비율을 증가시킬까? 아니면 이 수능 체제를 높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우리 입시를 얘네들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가까운 가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쵸? 이 대학을 목표하지 않잖아요. 다들 우리는 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야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저 늠름한 모습, 과잠, 아유. 밤에도 저렇게 가면서 공부하는. 아주 멋진 서울대학교입니다. 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 정책이요. 사실은 정말 크게 바뀐 거거든요. 이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크게 바뀌면 제일 먼저 손들면서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을게요 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입니다. 왜? 대한민국 1위 대학이니까. 이 대학이 이 큰 변화에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할게요 라고 해야지만이 그 밑에 있는 연대나
고대나 그걸 보고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 개편안이 1월 초에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가 이 2028 대입 개편을 맞춰서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게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입 개편 방향을 얘네들이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나머지 이하 대학들은 알아서 선택해. 이건 거죠. 수시와 정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이죠. 수시 모집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이죠.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치르겠다. 수시 모집에서. 지금도 이래요. 크게 보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발짝 딱 들어가서 보면 정말 많이 바뀐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학생부. 1단계에서는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수내역. 이수내역이라면 네가 어떤 과목 선택했어? 그 다음에 성취도죠. 그죠? 성취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성취도 나오잖아요. A, B, C, D 석차 등급도 나오지만 성취도도 나오거든요. 근데 석차 등급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성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C, D 그거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수행. 학업 수행이라는 말은 뭐냐? 교과 세특이라든지 교과 관련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쭉쭉 본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 외 뭐 임원 활동했니? 뭐 봉사 활동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것도 쭉쭉 본다는 얘기죠. 보고 난 다음에 1단계 그 학생부를 보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고 2단계 면접을 창의 융합 역량 평가라고 명칭을 하면서 SNU 역량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럼 봅시다. 학생부는 도대체 어떻게 볼까? 저 학생부가 어차피 내신 석차 5등급제면 석차 등급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서울대는요, 석차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 1단계 학생부를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9등급제면 그래, 4% 1등급 아이들 찍은 아이들 볼 텐데. 근데 이게, 이제 4% 이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뭔가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똑같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종합 역량평가로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 우수성을 본대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9등급제지만 지금 우리 때는 5등급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반영하고 교과 성취도, 과목 특성, 수강자 규모,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지금은 석차 등급을 보지만 석차 등급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울대 학업을 위한 핵심 역량인 종합사고 역량, 창의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아마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소머스 같이 완전 학생부를 뚫어지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단계를 통과시키고 2단계 면접을 보겠다는 거죠. 창의융합 역량평가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떻게 하냐? 창의융합 역량평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수행에 대한 다면적 심층 면접 평가를 합니다. 다면적 심층 면접.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 아이의 면모를 그냥 학업 수행 능력 보는 게 아니라 야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도대체 다면적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보고 성격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친구가 아까 창의적 사고 역량 뭐 그런 역량 있잖아요.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등 우수성을 엄정히 측정할 수 있는 면접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의 면접 형태를 검토하겠다. 자, 지금 서울대 면접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대 면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학생부의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야, 네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항공우주 관련된 네가 이런 연구 활동을 했네. 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네가 느낀 점이 뭐야? 이것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이걸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어? 이게 인성 면접입니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면접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가 준비한 소위 말하는 전공과 관련된 전공 계열, 이게 친구가 무슨 학과 지원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전공 계열 관련된 제시문 형태로 문제를 주고 네가 대기실에서 20분 동안 풀고 면접관에서 답변해. 이 면접이에요. 이게 일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서울대가 원하는 네가 문제, 서울대가 출제하는 방향, 서울대가 준비한 그 학과 계열에 맞춘 문제를 네가 풀어가지고 제대로 된 답을 말하는지 그거 보고 뽑겠어.
지금 이게 서울대 수시의 면접 방식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면접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용어가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서울대 면접은요, 두 가지의 상황 제시문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 제시문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상황 제시문을 보고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가 한번 뽑아봐. 비판적 사고력으로. 이 두 가지의 지시문에서.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 앞에 아주 조리 있게 한번 잘해봐. 설득시켜봐. 의사소통 능력. 이제 면접은요, 이게 어떤 면접이냐면 열린 문항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과학영재학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열린 문항입니다. 문제를 보고 본인들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네 나름의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솔루션을 얘기해봐. 우리한테 그걸 설득시켜봐. 서울대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소위 말 더 쉽게 말하면 서울대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학생들을 우리가 뽑겠다. 왜? 수능으로도 변별력이 없고 내신으로도 변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대 이번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된가? 서울대는 이렇게 방향을 갈 거라고 구체적인 거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대학교가 2026학년 지금 고등학교 지금 발표됐거든요. 우리가 대입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크게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입은 이렇게 가야 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대학들이 이제 그 큰 발표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이렇게 뽑을게요라고 발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현재 중3이 고등학교 2학년 4월달 돼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4, 5월달. 그래서 지금 대학마다 2026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죠. 이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모집 요강을 전형 계획안을 대학들이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입 개편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돼야지만이 대학들이 이 큰 입시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지가 발표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되셨죠? 그 보면 지금 현재 2026학년도 주요 상위 6개 대학입니다. 상위 6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죠?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서울대 봅시다. 서울대는요, 직역 중형 선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는요, 이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이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죠. 왠 줄 아세요? 고교별 추천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장이라고 하면 서울대 저 2장의 티켓이 학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2명만 저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형은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예요. 우리 학교 선배들도 지원할 수 없어. 소위 말하면 재수생도 지원할 수 없고 N수생도 현역 재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야. 근데 한 개 고등학교에서 딱 2장의 티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장이라면 누굴 추천하시겠습니까? 고3 때 날 덥다고, 고3 겨울, 여름 때 덥다고 막 수박을 막 전교 막 다 돌리고 막 이런 학부모가 주진 않습니다. 딱 2장의 티켓 누구한테 줘요? 우리 학교에서 정말 착한 아이죠. 전교 1등 하는. 문과에서 전교 1등, 이과에서 전교 1등. 그래서 봤더니 문과 1등 하는 놈이, 이거 못 맞추네? 그러면 문과 1등 하는 그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교장선생님한테 말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날까지 어떻게든 저 수능 최저 맞추려고 우리 아이를 대치동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맞추겠습니까? 학교장을 아무리 설득해도 학교장은 모르죠. 아니요. 그러면 동시에 그 티켓은 누구한테 갑니까? 전교
3등한테 가는 거야. 3등이 수능 최저 맞췄거든. 이거 2장의 티켓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입니까? 종합전형입니까? 그럼 봅시다. 서울대는 그러면 이 전형에 지원 학생들 1단계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3변수를 뽑는데요. 이 변별력이 있을까요? 내신 석차점은 거의 1.0 퍼펙트하게 1점대 아이템때 통과시키죠. 그 다음에 면접을 보죠. 면접 30입니다. 면접이 아까 전 어떤 면접이라고요? 이 면접은 전교 1등 하는 데 왔을 거 아니에요. 또 재수생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재학생들일 거잖아. 그쵸? 전교 1.0 등급 아이들이 대치동이나 우리 송파에 있는 아이들이 이 전형 갈까요? 여기 송파에 좀 좋은 고등학교 전교 1등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 계산해보면 한 1.5 이렇게 나올걸요? 학차 등급이 1.0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 요 지원한 아이들은 대부분 다 뭐야? 지방에 있는 일반, 뭐 이쪽 동네에도 지원해서 추천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1단계 통과하면 면접 30이죠. 그죠? 면접 30이 아까 전에 그 질문이에요. 아, 네가 동아리 활동 이거 했네? 아니면 수학에서 이런 거 네가 수행평가 있는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네가 느낀 점이 뭐야?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바로 기다리겠다는 거지.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그럼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합격자 발표가 언제? 수능 성적표 발표되는 그 다음 날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내가 아무리 면접을 잘 본들 수능 최저 못 들면 걔는 떨어지는 거예요. 연대 볼까요? 연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합니다. 추천형입니다. 졸업 예정자죠. 추천인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여러분들 10명 안에 누가 있죠? 10명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수시 원서 몇 군데 넣을 수 있죠? 6번의 기회가 있죠? 6군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얘 있잖아요. 얘가 다 전교 1등 했는데 내가 추천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 저 서울대 추천서 받았으니까 연대 추천서는요 전교 11등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와,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을 나이가 어디 있을까? 이 10명 안에는 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교 3등 하는 아이는 무슨 죄야? 전교 3등 아이는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2등 하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교 3등 아이는 서울대 원서 안 넣고 싶겠어요? 과연 서울대 원서 어디 넣어요? 일단은 이 지균 전형,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이 청정 지역인 이 전형은 지원할 수 없겠죠. 전교 3등 아이는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돼요? 바로 소위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면접을 치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는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 돼요. 그럼 내가 문과라고 한다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인문계열. 내가 이과라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 과고, 영재고, 자사고, 자연계열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과 경쟁을 피하려면 과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뭐 컴퓨터공학이나 이쪽은 그 아이들 갈 거니까 나는 컴퓨터공학 안 가고 뭐 농생물학과나 이런 데 한번 가볼까? 서울대? 가려고 했더니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가려고 했더니만 이놈이 진로 희망사항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컴퓨터공학처럼 적혀있네. 전교 3등이 뭔 죄입니까? 네. 그 아이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10명 추천서 받았어요. 그럼 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대 입장에서 이 10명을 면접 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접 봐봤자, 이놈 뛰어난 놈인데? 그럼 연대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죠. 이놈 우리 학교 안 오겠네. 빠져나가겠네. 면접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대는 아주 심플하게 교과 100 정량평가. 그리고 수능 최저. 그리고 기다릴게. 이건 거야. 그럼 이 10명 중에서 한 5명은 빠져나갈 거예요. 고대 볼까요? 고대 추천형입니다.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 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전교 11등 하는 놈 뭔 죄야? 고대는 졸업 예정자랑 경쟁하고 일반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일반과들만 할 수 있는 이 전형은 특목고사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걔는 지원 못 해요. 왜? 석차 등급이 밀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전형은 정말 일반고 아이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위한 전형인 거지. 근데 내가 11등 하는 아이는 그러면 연대는 추천서를 못 받고 연대 서울대 원서 안 넣고 시켰으니까 넣으면 걔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원서 넣어야 돼요. 그럼 내가 연대는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했겠지만 11등, 12등 하는 아이는 여기는 연대든 서울대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 돼. 그럼 누구랑 경쟁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 면접 안 보죠. 고대도. 교과 90이죠. 이거 2025학년도까지 얘네들 교과 80이었어요. 서류 20이었어요. 서류라면 학생부예요. 학생부도 보세요. 얘네들 학생부 종합평가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교과 90이고 서류 1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고 제가 서류에다가 빨간색 칠했으니까 뭔가 느낌 있죠? 교과 90이라 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12명인데? 12명 10개 반이 나고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인데? 4% 하는 애들인데? 교과 90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 변별은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평가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아이가 1학년 때 3등급이고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1등급이에요. 평균이 몇 등급이에요? 3, 2, 1이잖아요. 3등급이죠. 그죠? 2등급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1학년 때 1등급이고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3등급이에요. 투자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평균이 2등급이죠. 연대에 지원하면 걔랑 똑같죠? 근데 고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죠. 앞에 있는 애가 윈이죠. 왜? 종합평가잖아요. 이게 무슨 학생부 교과전형이야. 그리고 수능 최저 걸어버렸죠. 성균관대 볼까요? 몇 명이에요? 15명이잖아요. 얘 누구예요? 얘네들잖아. 서강대 20명이에요. 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한양대 11%,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11%야. 재학생 중에 11%라고. 11% 몇 등급이에요? 11%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생쯤 되면 제가 그런 거 추천하거든요. 대학 탐방 좀 다녀보시라고. 만약에 토요일 날 잡아서 아니면 평일 날 애 한번 학교 안 보내고 그냥 대학 탐방한다고 학교 안 보내고 한번 낮에는 서울대 가서 이렇게 연대 가서 서울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연대 가서 우리 아이 그냥 점심 한번 먹이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점심 좋거든요. 그래서 점심 딱 먹이고 애들 딱 보고 과자 먹고 멋지다 보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고대나 넘어가 보세요. 고대 가면 왠지 모르게 연대는 왠지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랑 비슷한데 고대 할 게 왠지 모르게 시방에 있는 애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이해해야 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입니다. 보세요. 이제 아까 전에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거예요. 졸업자입니다. 예정 포함해서. 무한 경쟁인 거예요. 그럼 1단계에서 학생부, 그래도 전교 3등 했네, 1점대 초반에 왔네, 한번 통과시켜줄게. 하지만 뭐야? 그 다음부터는 너는 면접이 몇 프로? 뚫어봐. 우리는 수능 최저도 없어. 수능 최저 왜 없을까요? 너네 수능 공부 안 하는 너네 일반고애들 위한 거 아니라고요. 수능 최저 없는 만큼 뭐가 빡세다? 면접이 소위 말하면 전공 구술 면접이라고요. 그럼 저 면접 질문을 소위 말하면 3등급 아이들, 2등급 아이들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까요, 서울대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 면접 준비를 네가 어디서 준비했어? 그래서 서울대가 저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디예요? 특목고, 자사고라는 거예요. 연대 볼까요? 활동 우수형이죠? 보세요. 활동 우수 1단계 뭐 4배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을 뽑습니다. 그 다음 2단계 가서 면접 40이죠? 수능 최저 걸어버리죠? 국제형 이제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 가는 전형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고대에서 아까 전에 11등, 12등 하는 나이는 10등 하는 나이는 연대 교과전형 추천형으로 가잖아요. 11등, 12등 아이는 추천서 10장 못 받았으니까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 아이는 이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특목고 자사고와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 40%예요. 고대 볼까요? 고대 보면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이에요. 왠지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딱 오죠. 학업우수형은 누구 보고 오라는 거야? 학업우수형은 네가 내신이 좀 좋아? 일로 와. 우리 면접 안 봐. 하지만 수능 최저만 들어오면 돼. 계열적합형은 왠지 딱 보기 어때요? 일단 같은 거 면접 몇 프로예요? 40%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전공 구술 면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특목고 자사고에다 경쟁에서 뚫을 수 있으면 일로 와. 내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숙련관대, 스강대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뽑아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면접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면접도 보지 않고 학교장에 선에서 필터링을 하고 몇 명 딱 인원 딱 주고 알아서 추천해 주세요. 그나마 면접 보는 게 서울대고 나머지 대학은 면접 안 보고 수능 최저 걸어버리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내신 빡세고 9등급 체계니까 수능 빡십니다. 그런 대입 체계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개 대학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입장에서 보면 이 학교가 정말 애매한 학교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우리 학교 안 올 것 같고, 그 외대니까 외고 아이들도 우수한 학생들 우리 학교 안 올 것 같고, 외고에서 그나마 중하위권 아이들은 우리 학교 온다고 하고, 일반고에서 거의 1등급 극상위권 아이들은 우리 학교 안 오고, 정말 애매한 중경 외시 라인에 있는 한국외대거든요. 그럼 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도 학생들 뽑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이 학생이 애매하니까 얘네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어떻게 뽑냐면 내신을 환산을 하는데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로 가지고 환산해요. 웃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환산 점수 200점, 192점 이런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급 받으면 네가 200점 줄게. 만점 줄게. 아니면 네가 1등급 아니야? 90점 넘겼네. 200점 만점 줄게. 이건 거야.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290점을 넘겼는데 내가 1등급이 아니야. 내 캐바 3등급, 4등급이야. 그럼 40% 아이들이 다 90점 넘겼단 말이거든. 그럼 그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예요? 우리 동네 고등학교가 그래요. 우리 동네, 난 특목고 자사고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들 있으니까 석차 등급은 4등급인데 나 90점 넘겼다고. 근데 외대 입장에서 괜찮아 와. 석차 등급 버리고 90점 넘겼으니까 100점 줄게, 200점 줄게 이런 거예요. 반대가 있죠. 원점수가 80점인데 70점인데 이 친구가 1등급이야. 그거 어딜까요? 예, 우리 고향 시골에 있는 우리 고향. 그 일반고겠죠. 공부 안 하니까 애들이. 근데 80점 나와도 1등급 4%에 든 거야. 그럼 너 1등급이네. 200점 원 산점 줄게. 이런 거예요. 한국외대가 지금 현재 석차 9등급 체계인 지금 현재 내신 체계에서 석차 등급과 원점수를 보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국영수 사과 볼까요? 국영수 사과는요. 90점에 200점 줄게. 하지만 85점, 90점, 5점 차이에서 점수 갈라. 보세요. 엄청나죠, 점수 차이가. 소위 말하는 80점 초반이야. 우리 학교 오지 말라는 거야. 교과전형으로. 이런 식으로 한국외대가 상위권 대학에서 약간 애매하게 그 중위권 대학의 중경 외시 라인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석차 등급이 뛰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이들은 안 오고, 그나마 석차 등급이 불리한 아이들은 석차 등급만 보고 평가하지만 그런 아이는 우리 학교 지원도 안 하니까. 그러면 석차 등급을 조금 낮추고 그 대신에 네가 낮으면서 원점수가 뛰어나면 우리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의 학생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을까요? 이 설명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석차 9등급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 대학은 우리의 학생부를, 외대는 우리의 학생부를 보고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벌써 공부했던 그 내신을 뭘 볼까요? 등급을 볼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 서울대로 돌아봅시다. 과연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에서 석차 등급은 보지 않는다고 했죠. 얘네들은 볼 필요 없죠. 왜? 아무나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무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자유야. 지원은 자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시 모집은 어떻게 될까? 정시 모집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는데요. 1단계에서 수능 성적, 그 다음에 2단, 요거 걸러놓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보겠다. 자, 그러면, 이게 학생부 또 보네? 내신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내신, 정시, 그러니까 수능 지금 정시, 지금 현재도 서울대는 내신을 보잖아요. 보거든요, 지금도. 9등급 체제. 수능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뀔 때도 내신을 본대요. 그럼 이 내신은 과연 어떤 내신일까? 서울대가 딱 얘기합니다. 말씀을 딱 보면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은요, 교과
학업 역량 평가를 더욱더 꼼꼼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학생부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교과목을 평가해서 모집 단위 학업, 얘네들이 뭐 공대든 뭐 의대든 뭐 모집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모집 단위 학업 기초 소양 및 적합도를 확인하고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전공 연계 교과목 선택을 내용을 확인한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그쵸? 자, 근데 그게 고교 학점제인데, 저는 경제학과를,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를 목표하는데, 우리 아이는 가깝지만 먼 대학, 가천대학교 경영학부를 목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니까 경제 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니까. 그래, 그걸 듣고 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니면 내가 서울대는 저는 안 가요. 서울대는 안 가고. 가천대 간다니까요. 그 경제 수학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경제 수학 과목에 누가 들어요?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 갈놈, 경제학과 갈놈 아이들이 그 과목을 듣는 거야. 그럼 그 과목 선택하면 나는 서울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하면 나 3등급 나오면 된다고. 근데 그 과목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3등급 나올까요? 아이고야, 깔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영학부 관심 있는데 난 서울대가 아니고 가깝고도 먼 가천대 목표하는데 내가 경제 수학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 취지와 맞습니까? 그래서 고교 학점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전 정부에서는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가깝고도 먼 가천대학을 목표한다며, 경제학과 목표한다며, 경영학과 목표한다며, 그러면 네가 경영, 경제, 진로와 적성에 맞는 분야네. 그러면 경제 수학 들어봐. 열심히 해서 90점 넘겨. 그러면 전교 1등 안에도 90 넘길 거거든. 걔도 A고 너도 A야. 이게 원래 고교 학점제의 내신 평가, 절대 평가였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죠. 석차 5등급제로 바뀌었죠. 자, 어쨌든 간에 서울대는 그거 상관없이 대한민국 1위 대학이니까 고교 전교 연계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춰서 고등학교 교과목 잘 선택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봅시다. 서울대가 얘기합니다. 서울대가 딱 얘기합니다. 야, 핵심 권장 과목이야. 네가 이과를 오려면은 공부하기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거든. 그거 무조건 들어야 돼. 그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듣고 성적 장난 아니게 잘 나와야 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권장 과목이죠. 야, 이 학과 오려면 이 정도는 하고 와야지. 이건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서울대가 아주 친절하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인문대학 없습니다. 아무 과목 선택해. 이건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성적 잘 받아. 야, 1등급 나와야지. 10%를 들어야지. 이건 거예요. 필요 없어. 이건 거예요. 두 번째, 사회과학대. 야, 네가 경제학 보려고? 그 미적분과 학료 같은 게는 수업 듣고 네가 좀 성적 잘 받아야지.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는 그 학과에 맞는 교과목을 딱 정해줬죠. 그 다음 뒤로 넘기면 이제 공과대학은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농명, 생명과학, 미술대학, 관계 없죠.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번대, 문과 쪽은 없죠. 알았어. 이거 오란 과목 들어. 하지만 이과 쪽 4번대는 이런 과목 들어야겠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뚝 보면 이렇게 다른 과목, 의대 가려면 네가 생명과학 원 필수지. 이거 성적 좋아야지. 그리고 투도 잘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끝입니다. 서울대가 말합니다. 근데 교과목 보면 어떤 과목이에요? 핵심적으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교과목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수학, 과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 하나에는 네가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그냥 무조건 1등급 받아. 그럼 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의 교과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모든 내용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모든 내용.
거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학기말 성적, 석차 등급도 나오지만 성취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또 나옵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세특이라고 하죠. 그 교과목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500자로 말로서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평가자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모든 내용을.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장난 아닙니다. 학생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거는 학생의 공동체 역량은 출결, 뭐 봉사활동, 뭐 특기사항, 인적사항, 행동특성 조합 이런 거. 그러니까 학급과 조금 관련 이런 쪽을 보겠다는 겁니다. 리더십, 뭐 책임감, 임원활동 했냐, 뭐 이런 거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요 A, B, C 세 단계로 평가합니다. 서울대가 2명의 평가자가요. 교수님이 우리 학생부를 보고, 얘 훌륭하네, A. 바로 옆에 있는 쌤, 똑같은 학생, 아니야, 나는 B. 이런 식으로. AA하고 점수 주고, AB 점수 주고, BB 점수 주고, 이렇게 점수를 주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우리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됩니다. 요게 이제 서울대가 정심의 집에서 내신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이죠. 수능은 아실 겁니다. 수능은 지금 이런 식이죠.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 딱 보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이제 수능은요, 계열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 잘 나오면 장땡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국어는 변함이 없죠. 수학은 어떤 수학입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현행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의 수학인 거죠. 그러면 그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 누가 선택합니까? 인문계열을 선택합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합니까? 확률과 통계를요? 수능에서? 지금 자연계 아이들은요, 미적분을 선택하죠. 확률과 통계가 반영되는, 지금 여기 보면 대수, 미적분열, 확률과 통계잖아요. 지금 교육과정을 비교한다면, 교과서명을 비교한다면, 대수는 수원이고, 미적분 원은 수투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인 거예요. 문과 수학인 거예요. 문과 수학인 거죠. 그럼 이렇게 수능이 바뀌면은 어떤 학생들이 땡큐 할까요? 이과 아이들이 땡큐 할까요? 문과 아이들이 땡큐 해야죠. 왜? 지금 문과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과 아이들은요, 우리 동네가 수능을 많이 가거든요. 인문계 아이들이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요, 큰일 납니다. 1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한 30분 가거든요. 이 얘기 안 할게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문과 학생들끼리 수학,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끼리 저들끼리 석차 등급을 매겼어요. 미적분 선택한 아이, 이과 아이들끼리 석차 등급을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이과 수학을 해보니까 그 석차 등급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문과로 갈아타는 거야. 왜? 인문계에는 누가 있어? 문과 수학은 누가 수능을 봐요? 문과 학생들, 수포자들 보겠지만 또 누가 봐요? 예체능계 아이들도 보거든. 걔네들이 점수를 확 깎아거든. 그 과목에서 내가 오늘 타면 석차 등급 잘 나오거든요. 그게 옛날 수능이야. 근데 지금 수능이 뭐야? 선택 과목이 있지만 얘네들 같이 석차 등급을 매겨버려. 그 어떤 일이 벌어져? 제가 정말 왜곡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확률과 통계 선택했으면 8문제를 확률과 통계 문제로 풀고,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는 8문제를 미적분을 풀어요. 22문제는 수 원투 같은 문제거든요. 이해되셨죠? 똑같이 3개 틀렸어요. 똑같이 3개 틀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가 3개 틀리고,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3개 틀렸어. 근데 미적분 8문제 다 맞았고, 얘도 확률과 통계 8문제 다 맞았어. 수 원투 공통 과목 22문제에서 똑같이 3개 틀렸어. 누가 1등급이고 누가 2등급인 줄 아세요? 미적분 선택한 아이가 1등급이고 얘는 1등급이 아닌 거야. 지금 현재 수능에서 문과 아이들이 완전히 힘든 거예요. 문과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문과 상위권 아이들, 여기 한영 외고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원 외고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정시로 갈 거란 말이야. 서울대를. 연대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요? 아니요. 미적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능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뀐 수능은 어때요? 미적 빠졌죠. 그럼 누가 땡큐예요? 인문계열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이제는 땡큐인 거야. 내가 확률과 통계 다 맞았고
똑같이 공통 22문제 3개 틀렸는데 지금 현행 수능은 내가 3개 틀려서 내가 1등급이랑 2등급일 텐데 근데 이 바뀐 수능에서는 내가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땡큐인 거예요. 하지만 울어야 될 아이들이 있죠. 어정쩡한 아이들. 큰일 난 거죠. 왜? 문과 어정쩡한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왜? 과학탐구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문과, 이과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문과, 이과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인문사회계열 쪽 얘가 꿈이 변호사고 국제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문과로 갑니다. 이런 가정이 몇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아이 문과, 이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수학 못하고 과학 못하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뭐야? 필수가 됩니다. 이제 빼박입니다. 수능에서. 이과 아이들은요. 사회 잘합니다. 과학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 수능은요.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1학년 수학이고 수학은 문과 수학이에요. 그러면 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제일 힘든 대학이 있어. 어떤 대학일까? 소위 말하는 상위권 공대 쪽에서 정시로 수능으로 학생들을 아까 서울대 수능으로 뽑자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걸로 보고 뽑자니 이거 아무리 100점 나와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땡큐 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왜? 수학은 서울대 공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적을 안 했어. 미적 1 했지만 이거 미적 1은 미적 2까지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대학은. 과학도 물화생지도 안 했어. 물화생지 1, 2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통합과학을 했어. 이 시험이, 이 수능, 바뀐 수능이 난이도는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서울대 상위권 공대 입장에서는 이 수능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조금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울대가 내신을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A, B, C로 평가하지만 A,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수학과 과학탐구가 정말 문제인데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대학들이? 내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과목 내신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목 내신들은 그러면 석차 5등급제라는 거지.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없다고요. 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이냐. 대학들이. 서울대는 정량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1위 대학이니까. 아마 대입정책 바뀌면 가장 속편한 대학이 서울대예요. 그냥 우리 서울대니까. 알아서 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울대는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시면 1단계 수능 등급을 활용한대요. 어차피 지금 내신은 5등급제지만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웃겨요. 내신은 5등급, 수능 9등급이야. 하여튼 그때는 오케이 해서 알겠어. 자, 근데 서울대가 1단계에서 수능 등급을 활용한답니다. 등급을 활용해요. 지금은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근데 서울대가 지금은 등급을 활용한답니다. 등급을 활용하고 뭐야? 공통 수능 결과로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정도야. 1단계. 확인하는 정도야.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두 번째. 동일 등급의 성취도를 뭐예요?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동일 등급의 아이들을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거야. 지금 수능에서는요, 1등급이 100분에서 말이 어려운데, 100분의 성적이 뭔 말이냐면, 100점인 거예요. 100분에서 만점이. 그럼 1등급이 아까 전에 4% 안에 들면 1등급이죠. 그럼 100분의 성적이 몇 점이에요? 4% 안에 딱 컷에 있는 아이가. 100에서 4를 빼면 돼. 96점인 거예요. 그게 퍼센테이지인 거야. 100분위가. 그러니까 96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4% 안에 들었구나. 1등급인 거야. 97, 1등급이고 3% 안에 들었으니까. 서울대는요, 지금 현재는요, 거의 98% 아이들, 99%, 98% 들어온 아이들 들어오는 학교예요. 1등급이라도 1등급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우리 수능에서는 뭐예요? 그냥 등급만 보겠다는 거예요. 1등급은 100분이 100점부터 96점까지 있을 거라고. 소위 말 4% 안에 들면은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진입 장벽 완화시키고
모집당이 특성에 따른 과목별 가산점도 검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공대 쪽은 통합과 점수를 비율을 더 주고 수학 비율을 더 줄까 이 고민할 거. 수학은 학력과 통계니까 이거 의미 있을까? 뭐 이런 식이야. 그래도 수학이니까 비중을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영어부터 해가지고 비중을 달리 주겠다는 거.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단계 수능 등급을 1등급이라도 내가 96% 1등급 받았어. 그럼 그러니까 100점 1등급 받던 100분이 96 1점을 동일하게 볼게. 1단계 통과시켜 줄게. 이런 말이에요. 즉 서울대가 우리 바뀌는 수능에서는 촘촘하게 표준 점수로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가 저 수능 1단계로 통과하는 아이들이 이 바뀐 수능에서 몇 등급 아이들을 통과할까? 거의 1등급 대반 아이 통과하겠죠. 통과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고 학생들을 선발, 진짜 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서울대가 그렇게 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나 사실 내신 5등급제니까 좀 그래 지금 달라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서울대는 정시 모집으로 선발 인원을 이렇게 줄여 나갔다는 거죠. 이걸로 안 뽑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극소수로 뽑는 대학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수능으로 10명밖에 안 뽑아요. 나머지 대부분 아이들을 뭘로 뽑는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카이스트 가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다 과거나 영재고 아이들이거든요. 수능으로 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내신 5등급제 수능이 1학년 수능으로 바뀌가 동시에 더 이상 아이들을 정량적으로 줄을 세워서 뽑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정시 모집은 수능의 비중이 있는데 수능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수능으로 선발할 인원을 줄여 나가겠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 우리가 출제하는 SNU 역량평가라는 그 문제를 풀게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대는 과연 어떤 학생들이 들어갈까? 정리를 하면요. 이겁니다. 이제 서울대는 창의융합 인재선발을 위한 종합 역량을 평가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역량 검정을 합니다. 그럼 수능을 뽑을 이유가 없죠? 내신을 같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깔고 오는 애들이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력, 분석적 사고 역량, 주도적 창의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는 종합 역량 평가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면접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시험 위주 평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학업 수행 과정 중 나타나는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역량 평가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63%가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63%의 아이들이 영재고, 과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시를 치를 때 영재고, 과거는 그대로 있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존치됐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신 5등급제. 그나마 9등급제가 된과 동시에 9등급제는요.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왜? 1등급 받기가 어디가 쉬워요? 일반고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목고 자사고를 피하고 탈송파해가지고 1등급 받기 쉬운 고등학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은 뭐냐? 서울대는요. 우리 서울대니까 너네가 알아서 지원해. 지원은 자유야. 대신에 우리는 저런 빡센 면접으로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아이를 뽑을 거야. 그러면 답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겠다고 목표하는 아이가 이 고등학교가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겠다는 아이가 100명 있는 고등학교랑 서울대 연대 가겠다는 아이가 꼴랑 10명 있는 고등학교랑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겠어요? 석차 9등급제에는요. 꼴랑 10명 있는 고등학교 선택해야 돼요. 그 가서 1등급 받고 추천받고 가면 돼. 근데
5등급 체제로 바뀌는 내신의 변별력이 없는 시대에서는 우리는 꼴랑 10명만 있는 고등학교 갔다가는 그 아이의 실력은 숫자는 1등급 나오고 90점 넘기겠지만 진짜 실력은 뭐야?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은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거다. 즉 서울대 연대고대 가겠다는 100명이 있는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든 간에 경쟁해서 거기서 같이 애들 부딪히면서 본인의 실력을 올려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면접에서 내가 실력을 뚫어야 되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절대로 송파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집 앞 동네에 못 겁니다. 학교에 안 나옵니다. 학교 교문에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고향에는 열려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을 오기 위해는 이렇게 딱 땡땡미 여사 손자 땡땡 장남이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을 합격했대요. 축하한대요. 근데 이 형성을 보면요. 너무너무 빠진 정보들이 너무 많죠. 이 아이가 여사 손자 김땡땡 장남이 내신 경쟁에 빡신 이 송파에서 일반고 나온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자사고에서 경영학과 합격한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외고에서 합격한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학생부 교과전, 그러니까 직윤으로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학종을 해가지고 막 외고 국제과에서 경쟁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수능으로 재수생도 경쟁해서 수능으로 들어간 알 수가 없죠. 그거 적히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서울대 송파 땡땡 일반고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딱 적히면 이 마을에 장난하는 사람 줄 섭니다. 어떻게 갔어요? 우리 아이도 송파 이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근데 이렇게 딱 수상적으로 합격 그냥 결과만 중요시하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3이면 3년 뒤 아니면 4년 뒤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이라는 이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학 갑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대학 갑니다. 한 가지 대학 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아주 좋은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 있어 어떤 고등학교? 이 동네 그다음 우리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제가 답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벌써 중학교 3학년이라 한다면 벌써 어머님들이 현타를 느끼셔가지고 뭐 우리 아이가 서울대 연대고도 못 갈 것 같고요. 인서울은 가깝고도 먼 저 대학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니 상당히 많으셔요. 많으셔.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바뀌는 정책에서 놓고 본다면 남아 계셔야 되고. 하여튼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좋을까? 자, 고민 많이 하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지금 송파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우리가 중학교 보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야 이게 또 자유학기가 있어 애들 막 놀죠. 야 자유학기다. 야 남들 공부하니까 재미가 따버리네 이러면서 노는 애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둘째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학원 보내지 마시고 그 돈 그냥 세이브 시켰다가 나중에 사업할 때 돈 하나 통장 하나 딱 밀어밀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됐죠.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이거 막 중2병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중학교 2학년. 저 혹시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이렇다고 하면 그냥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적금 드세요. 네, 중2 이렇죠. 지금 중3 우리 아이들이잖아. 어떨까요? 이 고등학교는 가야겠고, 대학은 가야겠고, 공부는 한 건 없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중3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 없는 애도 많든. 그러면서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건물주로 태어나지 않으면 공부해야죠. 겨울방학 때. 이제 슬슬 겨울방학 때 작심하고 공부하면. 여기 아버님도 계시네. 아버님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중학교 성적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야, 중학교 성적 안 좋은 아이들. 야, 됐어. 기죽지 마. 그럼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야, 집사람아. 기말고사 11월 달에 빨리 끝나니까. 중3들은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자, 빨리 끝나니까 시간 있으니까, 야, 동남아 한번 여행을 가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되니까, 동남아 가서 한번 콧바람 쐬고,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서 표 끊었어요. 그 아이 3년 뒤에 동남아로 갑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학 탐방하세요. 대학 탐방. 자, 가깝고도 먼 대학이 여기 있다. 과천장 가보세요. 쫙 가면 애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겨울방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됐죠. 중간고사 봅니다. 이제 현타 오죠. 왜? 석차 등급 나오거든요.
그럼 딱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만학의 근원은 학업이라고. 이제 사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탓.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보내고 2학년 보내고 이제 고3이 되죠. 고3이 됩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저지방 우유를 먹는 거죠. 한때는 아인슈타인 우유도 마셨고 서울 우유도 마셨는데 저지방 우유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아, 이제 아셨습니까? 저지방 우유. 건대 우유도 진짜 맛있는데. 네, 아무튼 고3이죠. 27%입니다. 이게 뭐냐면 송파구의 16개 고교 2023년 작년이죠. 수상입니다. 1학기 수학이죠. A 성취도 비율이 뭐예요? 90점을 넘긴 아이들입니다. 27%라는 겁니다. 야, 배명고 뭡니까? 51%예요. 51%가 90점을 넘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순위 있죠.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만 얘기를 하면 수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점수가 4학점이에요. 4학점이라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4번 수업한다는 얘기야. 4번 수업하고 이 친구가 91점 나왔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 포함해서 91점 나오고 근데 이 학교의 평균이 64.9점이야. 표준 편차가 21.8이에요. 21.8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1.8이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에서 아이들이 21.8이라면 평균 점수에서 아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본 학생 수가 297명이에요. 그러면 297명이라는 게 아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64.9, 표준 편차가 21.8이에요. 요 세 수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친구의 수학 이 91점의 석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5등급이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5등급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고등학교 있잖아. 아까 배명고가 그렇잖아요.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뀌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딱 삭제돼요. 뭐가 삭제됐어요? 표준 편차가 삭제됐어요. 그럼 석차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준 편차 평균 수강자 수를 보면 대학교에서는요, 이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싹 빠진 것 동시에 학교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딱 공개하죠. 이걸 딱 공개합니다. 성취도별 비율, 바로 이거. A 비율이 몇 %인가, B 비율이 몇 %인가, 이게 딱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와요? 와, 이 수학 성적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보니까 297명 중에 51% 아이들이 A를 받았네? 다 9점 넘긴 거야. 그럼 이 오라는 등급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때는 얘는 지금 아까 전에 9등급 체제로 오지만 5등급 체제로 바뀌고 얘는 몇 등급 돼? 3등급 돼버려요.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울대가 석차 등급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보냐? 성취도별 비율과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석차 등급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의 내신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아직까지 대학은요,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가 방향을 제시했죠.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돼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 오늘 이 송파런에서 준비했던 이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그래, 절대로 송파를 빠져나가지 말자. 일단 그거 결론 내렸고요. 결론 내렸고요. 이제 석차 등급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으셔야 돼요. 남아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넌지시 얘기했죠. 실력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인문계다, 이과다, 문과다, 빨리 계열을 타시고, 내 아이가 문과라고 한다면 어디 가는 게 중요하다? 한영외고 가야죠. 송파에서, 강동구에서 만든 이 한영외고 가야죠. 자사고, 우리 아이 문과인데 자사고는 어떨까요? 아니요. 문과 친구가 자사고 갔으면 좀 힘듭니다. 수학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자사고는 수학 잘하는 데 올 거거든요. 그럼 이과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 과고 영지고 하면 땡큐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끝난 거예요. 과고 영지고 갔으면. 걔네들 학교에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얘 고등학교 보내면 부부 그냥 해외여행 다니시면 돼. 예, 그러시면 돼요. 과거 영재관은 땡기 정말 효자인 거죠. 효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이과라고 한다면 자사고 자연계열 아니면 이 동네 남아서 일반고에서 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쌓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서울대는 10% 12% 의미가 없습니다. 2등급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메가스터디에서 최근 3개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들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교과목 원점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아이들의 교과목,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평균 점수예요. 원점수예요. 서대, 서강대, 성경, 한양대 간 아이들은 이 정도,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 정도, 그 이하대 이 정도, 80점대.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아직까지 대학들이 우리 아이 내신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지 발표 안 됐습니다. 어렴풋이 발표하죠. 어렴풋이. 연대 같은 경우에도 2026학년도에 정시 모집에서 연대도 내신을 반영합니다. 근데 연대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도 1등급, 2등급은 만점을 줘요. 내신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3등급, 4등급도 만점을 줘요. 점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가천대처럼 그렇게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정량평가하면서 반영 비율은 몇 %인 줄 아세요? 반영 비율이 5%예요. 내신 반영 비율. 내신 안 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고대 내신 봅니다. 고대 내신 봅니다. 내신 정량평가합니다. 근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결과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수능이 막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걔들은 수능 성적으로 뽑았죠. 근데 우리의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상위권 대학이 정시 모집 수능으로 지금은 40%의 학생을 뽑아 나가는데 이 비율을 유지시킬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합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네. 문과라면은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고요. 이과라면 과거 영재고는 걔네들 정통적으로 계속 유리했고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 지금 곧 우리 동네 송파구에 있는 일반고에 있는 여기 서울대 실적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여기 동네에서 서울대 실적 딱 보면은 한 25명 이렇게 보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잠실고, 보인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학교,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 면모를 보세요. 수시에 몇 명 갔고 정시에 몇 명 갔나요? 수시에 끼카봤자 2명입니다. 그 2명 누구예요? 아까 전에 지균 전형 추천받은 아이. 나머지 24명, 20명은 누구예요? 다 재수생 우리 선배들이에요. 수능 공부해서 들어간 아이야.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의, 그래서 이 동네는 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도 수능형으로 출제하면서 수능을 대비시켜주니까 왜? 이 동네 고등학교 다 알거든.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 알거든.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형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학교 공부 열심히 해. 수능을 잡혀.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근데 지금 내신 5등급자 되고 수능 취재가 저렇게 바뀌면은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우리 동네 일반으로 과연 어떤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 빠르게 우리 동네는 움직일 겁니다. 강남이나 송파나 강동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강남권인데 대입 정책이 바뀐다고 한다면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 동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변화에 이제는 탈대치, 탈강남, 탈송파에서 1등급 숫자를 받고 대학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석차 등급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진짜 우리 아이 실력을 갖추는 게 승부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시고 아까 전에 석차 등급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그 원점수입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준비하다가 2학년 돼서 준비한다 그럼 늦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네가 어떤 환경에서 고등학교 2년 반이죠. 고3 1학기 다 끝나잖아요. 2년 반 동안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상위권 대입을 뚫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이 동네 일반고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석차 5등급 체제인데 3등급 밑으로 내려갔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한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소 못해도 34%까지 2등급은 받아야죠. 근데 그건 의미 없다고요. 34%에 들면 이제는 뭐야? 내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까지 내가 능력만 된다고 한다면 뚫을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 뭐야? 이제 그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석차 5등급제 되면 아까 가천대처럼 이 대학이 날린 거예요. 어떻게 뽑지, 아이들을?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은요, 지거국이라고 하죠. 국립대를 제외하고 그 지역에 2위 대학 사립대들이 있어요. 그 대학은요, 학생들을 어떤 전형 방식으로 많이 뽑는지 아세요? 수능으로 많이 뽑을까요? 천만의 말. 지방은 수능 공부하는 애들 없어요. 수능 공부하는 어떤 아이들, 해봤자 내신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2위 사립대는요, 학생을 선발할 때 전체, 아까 수단 있잖아요. 수능을 뽑는 인원수보다 학생부 교과전으로 뽑는 인수가 60%를 학생부 교과전으로 뽑아요. 왜? 야, 너 우리 지역에서 2등급이야? 너 인서울 못해, 그 성적으로. 야, 너 수능 공부 안 했잖아. 우리 대학 와. 네 2등급 나오면, 야, 거점대 우리 대학 또 가기 조금 끌어오면은 우리 2위 사립대 우리 대학 와. 우리는 문이 열려 있어. 60%를 교과로 뽑아. 3등급이야? 잘하지. 23%나 들었으니까 200명 중에 23% 들었게 몇 등 했어요? 46등 한 거잖아요. 잘한 거거든. 잘했네. 근데 너 서울 인서울 못해. 우리 학교 와. 우리 내신 교과만 봐. 수능 최저도 없어. 이게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근데 저렇게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그 대학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내신에서 상위권이 아니라 적당히 공부한 아이를, 승신한 아이를 뽑고 싶었는데 저 내신 5등급제로 바뀐과 동시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뭘로 뽑을까요? 뭘 뽑을까요? 수능인 거예요. 그나마 수능, 1학년 수능이지만 그나마 수능 성적 9등급 체제잖아요. 표준 점수하고 100분 선들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그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이제 더 이상 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원수를 또 줄일 거고. 결국은 뭐냐? 이제 상위권 대학은 본인들이 직접 보고 평가해서 뽑겠다는 거죠. 그게 가깝고도 먼 대학에 있는 바로 저 가천대 논술이라는 겁니다. 가천대 논술 약신 논술이거든요. 저 논술이 1등급 받는 아이들 푸는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딱 2등급, 3등급 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천대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제 내신 5등급제로 가면 내신도 변별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아니면 본인들이 출제하는 논술, 어떻게든 간에 이걸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라는 거죠.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해 수능은 기본이에요. 수능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과연 정시 모집에서 인원수 줄인다고 한다면 학종을 뚫어야 돼요. 학종을 뚫으려면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신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번 2등급, 5등급제에서 2등급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신에 진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 아이 실력을 갖추고 있냐고. 그 대학은 틀림없이 그걸 보고 뽑을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상위권 대학, 소위 말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권 대학, 스카이를 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100명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한두 명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 때는 100명에 있는 고등학교 가야 돼요. 거기서 그 아이들과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입니다. 절대로 탈송파하지 마십시오. 예, 김창식이었습니다.